네,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8월 10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난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하실 경우에 월 12,000원 상당의 금액인데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서는 월 5만 원 정도의 탐방 보고서 원본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을 내셔야만 볼 수 있는데 지금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100분 정도만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VIP 실버 등급, 그러니까 5만 원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무상으로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하시고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인사란에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가입 인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등급을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소하지만 그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전화번호는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 전화번호로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을 저희가 확인해서 멤버십 서비스 가입자가 맞다. 이게 확인되면은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분들만 저희에게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 이거만 찍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본인의 개인 정보를 또는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네, 그러신 분들은 안 보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고마움 표시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선택 사항이라서 받고자 하신 분들만 딱 한 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8월 12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애플이 그 아이폰 14 시리즈의 최소 생산 수량을 9천만 대 정도로 일단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되겠죠. 공급사에게 우리가 한 9천만 대 정도를 판매할 계획이니까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통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8,500만 대 정도가 일단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수요는 맞추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애플이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를 2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3억 대 이상 판매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었고 중간에 좀 하향 조정해서 2억 8천만 대까지 판매한다 이렇게 계획을 좀 수정했다가 최근에는 2억 2천만 대까지 수량을 지금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수량을 낮춰 잡고 있는 뭐 큰 이유들은 우선은 부품의 공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생산 수량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봉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 그리고 수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국의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봉쇄 이런 정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반영을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낮추어서 한 2억 2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하반기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는
한 9천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수량은 전작인 아이폰 13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나오게 되는 4개의 제품은 평균적으로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기로 P와 Q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P는 프라이스의 약자입니다. 가격의 약자이고요. Q는 퀀티티, 양입니다. 수량. 그래서 결국 기업의 실적은 이 P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제품을 뭐 10,000원에 판매를 했다가 동일한 한 개의 제품을 20,000원에 팔게 되면은 매출이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뭐 10,000원으로 동일했는데 제품을 한 개 팔 때는 역시나 매출이 10,000원이지만 2개를 팔게 되면 매출은 2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가 늘던지 또는 Q가 늘던지 결국 무언가 늘어날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판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폰의 어떤 충성 고객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9천만 대까지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애플 측에서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가격을 좀 더 올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언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지금 가격 인상에서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실적의 어떤 증가 요인 이것을 가격 인상 여기에서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출시는 이제 9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가 8월 10일에 플래그십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하반기에 애플과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9월 달에는 이 플래그십 모델 경쟁도 볼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아이폰 출시에 따른 뭐 수혜주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14 모델에서 후면 카메라를 공급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전면 카메라도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고객사 내에서 카메라 모듈 점유율만 놓고 볼 때는 대략 한 60에서 70%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은 이제 대만의 업체 또는 일부 중국 업체들이 있는데요. 거의 수량이 미비하거나 최근에는 경쟁사들의 수율의 어떤 문제 이슈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점유율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출시, 판매 수량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LG 이노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의 수소 버스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일단 수소버스와 관련된 시범 사업 착수회를 개최를 했고요. 12일부터 현대차의 수소차 모델인 유니버스 FC EV 모델이 실전 투입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선은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도를 잇는 시외버스가 있고요.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잇는 통근버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활용이 되는 셔틀버스 이렇게 3가지의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3,500km를 주행할 것으로 보이고 성능 검증, 편의성, 경제성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버스는 굉장히 친환경 버스입니다.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경유버스랑 비교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테스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는 더 강하게 밀고 수소차는 뭐 힘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건 사실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일부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의 힘을 빼라. 네, 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뺀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이 힘 빼라라고 했던 게 수소차를 뭐 포기하거나 뭐 개발을 중단하거나 그런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떤 특정 기업만 나선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적으로 더 뒷받침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인 뭐 뒷받침,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무언가 빠르게 추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고요. 각 국가별 정책, 예산,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거 고려해서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무언가 어, 빠르게 해야 될 것들을 좀 천천히 약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뭔가 개발 중단 이슈라든지 기존에 뭐 하고 있던 것들을 안 하거나 절대 그런 이슈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금 더 조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니까 혹시라도 뭐 그러한 이슈로 뭐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는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이냐?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 좀 참고로 또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8월 11일에 게임주드 실적 발표가 많았습니다. 펄어비스, 넷마블, 네오위주, 컴투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게임사들의 지금 실적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온 기업과 잘 나오지 않는 기업 좀 양분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크래프톤이나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거나 안 좋은 여건에서도 선방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영업이익이 1623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은 6.8% 실적을 감소했지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적 발표 다음 날인 8월 12일 오늘 주가가 비교적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크래프톤은 단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최고치를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를 분명히 찾아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래프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나온 기업이 네오위즈가 있는데 네오위즈는 영업이익 59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1일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모두 다 매출이 증가하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신작 게임이 없다는 게 이런 게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또는 재미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안 좋았던 종목들인데요. 넷마블이 일단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347억을 기록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67억 정도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신작이 나왔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비용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실적은 향후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넷마블 주가를 12일 잘 보시면은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영업이익 37억을 기록했고요. 분기 단위로는 흑자 전환 성공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65% 이상 감소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컴투스는 게임사들 중에서 지금 이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실적 발표도 무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이슈, 그게 바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서비스인데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여기에 많이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자체 메인넷을 이번 달에 출시한다라고 하고 신설 법인인 컴트버스 테스트를 연내 설립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들이 향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펄어비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영업 손실 4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0억 정도 흑자 전환을 기대했는데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고요. 검은 사막의 신규 업데이트라든지 오프라인 행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한번 더 다시 노려본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작 붉은 사막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파라비스는 주가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러한 이슈들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한참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들 섹터별 주가 변동이 매우 심한 시기였고요. 8월 16일은 단기 보고서 제출 기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단기 보고서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미리 공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공시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미 나온 기업들은 주말간에 좀 보시고 8월 16일 날 새롭게 반기 보고서 나오면 해당 기업들 실적도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